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여러분의 항문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깨끗하다고 믿고 썼던 그것이 사실은 내 몸, 가장 은밀한 곳을 칼로 베는 것과 같은 상처를 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개운한 마음에 무심코 반복했던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가려움과 고통, 그리고 치질이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화장실 습관부터 바꾸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화장실 속 위험한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다. 특히 화장실에서의 볼일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지요. 그런데 최근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항문이 견딜 수 없이 가렵거나 따갑고 심하면 피까지 비치는 증상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깔끔한 뒤처리를 위해 휴지 대신 물티슈를 애용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세상에 물티슈만큼 깨끗하고 순한 게 어디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기들 엉덩이 닦아줄 때도 쓰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뻣뻣한 휴지로 닦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물기가 있어서 잔여물도 깨끗하게 닦이는 기분이 드니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데가 없는 환경이나 더 완벽한 청결을 위해서 물티슈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항문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몰랐던 물티슈의 두 얼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과도한 마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피부 중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곳이 어디일까요? 얼굴 피부도 얇지만 항문 주변의 점막은 그보다 훨씬 더 얇고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아주 민감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주름이 늘고 탄력이 떨어지듯이 항문 주변의 근육과 피부 조직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티슈로 뒤처리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찝찝한 기분을 없애고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어 여러 번 문지르게 됩니다. 물티슈가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하며 문지르면 연약한 항문 점막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거친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수많은 스크래치가 난다는 것이죠. 이런 미세한 상처들이 반복되면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 발생하게 되고 상처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결국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내 몸에 상처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티슈 속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입니다. 물티슈는 말 그대로 물에 젖어 있는 티슈입니다. 상온에서 축축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하는데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존제나 방부제 같은 화학 성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기용으로 순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화학 첨가물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피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문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흡수율이 높은 점막 조직입니다. 게다가 늘 습하고 마찰이 잦은 곳이죠. 이런 환경에서 물티슈에 포함된 특정 보존제나 인공 향료 같은 화학 성분이 피부에 닿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아주 쉽습니다. 이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간질간질한 정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인 항문 소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문 소양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말이죠. 낮에는 그나마 참을만 하다가도 밤이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가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나서 더 가렵고 다시 긁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는 점점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며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항문 소양증 환자의 상당수가 물티슈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항문이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물티슈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방법은 바로 맹물과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최대한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배변 후에는 먼저 부드러운 휴지로 잔여물을 살살 닦아냅니다. 이때 절대 힘주어 박박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굵은 잔변만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처리해 주세요. 만약 휴지만으로는 너무 찝찝해서 견딜 수 없다면 차라리 물티슈보다는 휴지에 물을 살짝 묻혀서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내는 것이 물리적인 자극을 줄이는 데는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비데를 사용하신다면 수압을 가장 약하게 설정하고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로 맞춰서 부드럽게 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한 수압은 오히려 항문 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데가 없다면 샤워기를 이용해서 약한 물살로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비누나 보디워시 같은 세정제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문 주변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름막이 있는데 비누로 너무 자주 씻어내면 이 보호막이 파괴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방어력이 약해져서 오히려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깨끗한 미온수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로 씻는 것까지는 잘하시는데 제대로 말리지 않고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주변이 축축한 상태로 속옷을 입으면 그곳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습기가 차면 피부가 짓무르기 쉽고 이는 곧 가려움증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세정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휴지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시켜 주거나 비데의 건조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잠시 하의를 탈의하고 자연 건조를 시키거나 미지근한 바람에 드라이기나 휴대용 선풍기를 이용해서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는 것이 항문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명심하셔야 할 화장실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변기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안 들고 가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변기에 앉아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다 보면 10분, 20분이 훌쩍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치질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기에 앉아 있는 자세는 중력의 영향으로 항문 쪽 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피가 항문 주변으로 몰리면서 혈관이 늘어나고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치액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치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변 시간은 최대 5분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화장실에는 스마트폰이나 신문책 같은 것을 아예 들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기에 앉으면 오로지 배변에만 집중하고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앉아서 힘주지 말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나오셔야 합니다. 잔변감이 남아있더라도 일단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신호가 올 때 가는 것이 낫습니다.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의 항문 건강에는 이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건강하고 상쾌한 화장실 라이프를 위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배변 후 물티슈로 문지르는 습관은 당장 버리세요. 그것은 내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입니다. 둘째,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고 반드시 보송보송하게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셋째,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5분 안에 볼일을 마치고 나오세요. 변기는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훨씬 더 개운하고 편안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도 항상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